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최근 랜시스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요. AI가 그냥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팀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팀 동료라? 네, 엄청난 가능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옆에 AI 동료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오늘 이 양면성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먼저 그 가장 큰 변화, 핵심 차이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까지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 뭐 계산이나 분석 같은 걸 처리하는 아주 정교하지만 결국엔 수동적인 도구에 가까웠잖아요. 네, 그랬죠. 사용자가 명령을 내려야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야기될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먼저 움직이는 파트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팀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이 에이전트 AI는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면 의료 시스템 데이터를 계속 살피면서 여기 좀 이상한데? 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문제 발견에서 해결책 제안까지요? 네. 그리고 환자 한 분의 복잡한 기록이나 치료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기간 기억하면서 맥락을 놓치지 않는 장기 기억 능력도 갖출 수 있고요. 오, 또 전자건강기록 EHR 같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스스로 뒤지고 뭐 영상분석 AI나 문헌검색 AI 같은 다른 전문 도구들을 자기가 알아서 조율하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능력도요.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도구를 지휘하듯이 조율한다. 네, 그렇죠. 바로 이 자율성의 잠재력.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능력이 그럼 어떤 기술 때문에 가능해지는 건가요? 역시 가장 큰 배경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발전이죠. 아, 챗 GPT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언어 이해나 생성을 넘어서서 이제 추론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네, 뭐 수학 시험을 본다거나 병리 이미지 진단 같은 데서도 사람 전문가 수준을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 도구를 쓰는 능력도 발전했어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양식을 대신 작성해 주거나 필요한 의학 정보를 찾아서 요약해 주는 식으로요. 아, 단순히 똑똑해진 걸 넘어서 실제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른 AI들이 모여서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죠. 팀플레이까지요? 네, 아주 초기 연구지만 가상 실험에서 AI 교수 에이전트가 AI 과학자 팀을 이끌고 그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새로운 나노바디 설계를 해낸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고 실제 적용되려면 훨씬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료진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더 와닿는데요. 가령 지금은 환자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AI 따로, 의료 영상 분석 AI 따로, 뭐 최신 치료 지침 찾아주는 AI 따로 이렇게 여러 개를 써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도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일종의 AI 임상관리자 에이전트 하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관리자 에이전트요? 네. 그럼 의료진은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관리자 에이전트 하나랑 소통하면서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최종 결정과 책임은 당연히 인간 의료진에게 있고요. AI는 감독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네, 감독은 필수겠죠. 그래도 정말 업무가 간소화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병원 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또 부서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데이터 파편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죠. 듣기만 해도 정말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관리자 에이전트 하나에 너무 많은 게 집중되면 그게 또 다른 위험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모든 걸 아는 동료 한 명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요. 네,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환각, 그러니까 AI가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는 문제 있잖아요. 마치 사람이 기억 안 나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듯이요. 이런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정말 큰 도전 과제인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 방식이에요. 기존처럼 특정 작업 하나만 잘하는지 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더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평가하듯이 실제 임상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평가 틀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 사람 평가하듯이요. 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말씀하신 환각 위험 때문에 AI의 행동과 판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어쩌면요, AI의 안전이나 신뢰성을 전담하는 또 다른 AI 에이전트가 인간 감독자를 돕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 AI를 감시하는 AI라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어떤 업무에 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쓸 건지 그 기준과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환자 예약 관리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업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반자율적인 AI 팀원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또 감독할 건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결국에는요, 의료계의 그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하려면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정확성, 생산성, 그리고 환자 안전이 향상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쌓여야 합니다. 결국은 증거군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 신뢰가 쌓여야만 의료 현장에서 이 새로운 AI 동료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대비해야 할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AI를 단순히 특정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활용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네, 이건 분명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신중한 접근 그리고 엄격한 검증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신뢰와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점점 더 유능한 팀 동료가 된다면 우리 인간, 의료진의 역할 자체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고도로 발달한 AI와 협력하는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는 오히려 어떤 자질과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